218페이지에 마무리를 하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얘기가 나와. 그죠? 원래 반응열 파트가 좀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중에 뭐 일부 얘기만 이렇게 담아 있는 얘기야. 자, 말투 잠깐 보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반응열이라는 개념이 있어. 반응열. 반응열이라고 할 때 영어로 쓰면 이렇게 Q라고 이렇게 기호로 쓰거든. 이건 이제 열량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열량, 양이 영어로 뭐 양. 퀀티티를 쓰는 거야. 그래서 반응열은 뭐냐면 원래 말뜻은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 열량을 반응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학 반응할 때 왜 출입하냐라는 게 있는데 화학 반응을 하면 화학 반응하면서 물질의 종류의 변화가 생겨. 물질의 종류 변화가 생기는데 중요한 게 물질의 종류 변화가 생기면 이 종류 변화가 결국은 뭐랑 똑같은 얘기가 되냐면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 이 에너지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게 반응열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 여기서 말하는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냐면 화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응? 화학 에너지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뭐 라면을 먹거나 뭐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찐단 말이야. 그 살이 찐다는 게 그런 게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이걸 원래 화학적인 표현으로는 뭐라냐? 화학적인 표현으로는 원래는 엔탈피라는 표현이 있어. 엔탈피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H라고 쓰는 이런 게 있거든. 이거 원래 히트의 약자야 그냥. 엔탈피라고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반응열 중에 일단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어.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 발열. 말 그대로 발열 반응은 열을 내는 반응이야. 얘는 열을 낸다. 이런 뜻인데 왜 내냐라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발열 반응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일단 이런 식이 되는 거야. A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종류의 변화가 생긴다. 근데 이 종류의 변화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A라는 물질이 담는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B라는 물질이 담는 그릇이 있는데 만약에 이 그릇이 더 작아. 그래서 A라는 물질이 만약에 10kJ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어. 근데 B라는 물질은 6kJ의 에너지만 담을 수 있다고. 그럼 이 에너지를 일로 이렇게 넘기면 에너지가 밖으로 넘쳐 나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4kJ를 낸다라는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런 걸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얘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주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리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의 그래프를 그리면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가 에너지가 이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 에너지가 10kJ이었는데 이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6kJ이 되면 결국 얼마냐면 얘가 이만큼으로 4kJ만큼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타낸다. 원래 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쓰냐면 원래는 이제 식을 쓸 때 A가 B로 될 때는 플러스 4kJ이 더 필요해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애들 보면 쉽지 말이.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엔탈피라는 게 원래 이제 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하거든. 표현할 때 A가 B로 이렇게 바뀔 때 컴마를 찍고 엔탈피의 변화는 얼마냐라고 하면 얘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면 마이너스 4kJ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열이라는 걸 표현할 때 뭐 수능에서 이 엔탈피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 근데 어쨌든 발열 반응을 표현할 때 이 발열 반응을 이런 식으로 Q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엔탈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근데 그건 당연히 반대인 거야. 왜냐면 화학 반응식에서는 A랑 B 쪽을 같게 하기 위해선 더해서 4다 이런 뜻인 거고 에너지의 개념에서는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자, 말을 한번 또 정리해 볼게. 발열 반응이라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보자. 발열 반응,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발열 반응 그랬을 때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이야.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 그게 중요하다고.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이야. 그래야지만 뭐가 나오냐면 감소 에너지만큼을 방출하는 반응 하는 반응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방출 에너지만큼, 방출 열량만큼 주위의 온도가 상승하는 반응, 뭐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는 낮은 게 안정한 거야. 그래서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는 반응, 이런 걸 발열 반응이라 그래. 불안정해서 안정으로 가는 반응. 특히나 이렇게 안정해지는 반응인데, 이런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이 뭐가 있냐면 연소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식인데, 만약에 연소 반응이 했어. 연소 반응을 하면 여기서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뜨거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야, 연소 반응은 에너지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러면 애들이 뜨거워, 에너지 증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연소 반응을 하면서 이 물질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질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열이 나오는 거야. 근데 애들 어떻게 하면 열을 방출하니까 에너지가 증가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감소한 물질의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는 거지. 자, 마찬가지인데, 내가 흡열 반응을 써봐. 흡열 반응, 그럼 반대니까 너무 단순한데, 얘는 에너지가 어떤 거냐? 그럼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흡열 반응하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차가워지지. 근데 흡열 반응을 했어. 그럼 흡열 반응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주위의 온도는 감소하겠지. 왜? 물질의 에너지를 가져가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어. 대표적인 예로 상태 변화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밖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가져가잖아. 그럼 에너지가 어느 게 더 크냐? 물하고 수증기 중에. 수증기가 에너지가 크지. 그지? 에너지가 커지려면 물에서 수증기가 되면서 주위에서 뭘 가져가? 주위에서 열을 흡수해 가겠지. 그러니까 주위는 시원하겠지. 하지만 물질의 에너지는 증가하겠지. 그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딱 반응만 봐서는 어떤 반응이 발열인가 흡열인 걸 딱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정해지는 반응이 뭐냐? 안정해지는 반응이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고체가 안정하잖아. 이게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안정해지는 반응. 마찬가지로 물이 수증기가 되면 이게 불안정하거든. 그럼 이게 흡열 반응이 되겠지. 이거 말고 대표적인 흡열 반응은 뭐가 있냐? 그럼 대표적인 흡열 반응은 이제 책에 나오는 이런 것들. 광합성. 아주 대표적인 흡열 반응. 광합성 말고 또 뭐 있냐면 이런 거. 뭐 열분해. 열을 받아서 분해한다. 뭐 이런 거. 전기분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분해한다.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흡열 반응이지. 이런 거 말고는 대표적인 반응이 책에 이제 소개하는 반응 중에는 NH4NO3, 그래서 질산 암모늄이 있고 여기다가 수산화 바륨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시켜서 얘를 가지고 흡열 반응을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얘를 만약에 흡열 반응을 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삼각 플라스크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야. 반응을 시키면 여기 밑에다가 나무 토막을 이렇게 놓고 얘가 이 안에서 반응을 하는데 여기다 내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놔. 그럼 물이 얼어. 왜냐면 여기 안에서 흡열 반응을 하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여기서 얼지 이렇게. 그 여기가 이렇게 붙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 대표적으로 흡열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네 거기 책에 보면 책에 218페이지에 발열 반응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 뭐 흡열 반응에서 219페이지에 흡열 반응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질산 암모늄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의 반응 뭐 이런 대표적인 반응이 있지. 이런 반응이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발열 반응은 뭐 금속과 산과의 반응이 다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자, 요걸 한번 쭉 적어놔야 돼. 근데 지금 발열 반응열의 개념 하고 발열 반응의 뜻 하고 요건 적어놔야 돼. 정리해봐. 뭐 외울 거는 많지 않아 여기는. 뭐 기껏해야 발열 반응이 뭐냐 뭐 이런 얘기니까. 에너지와 열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 에너지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물질이 갖는 고유 에너지. 됐죠? 뭐 보면 알겠지? 자, 이런 얘기가 일단 첫 번째 나오고 요거 말고는 이제 그 다음에 220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이제 반응열의 개념을 이제 반응열 어떻게 구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전체적으로 지금은 내용이 이렇게 반응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이런 식이지.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면 이런 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원래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복잡한 건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이 반응열을 구하는 방법 중에 연소열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된 얘기로 배우는 거야. 다른 건 어려우니까. 근데 연소열을 구할 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내가 여기 이렇게 비커가 이렇게 있으면 비커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놔서 물을 이렇게 밑에서 연소시키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온도 변화를 구한다. 그래서 이 물의 온도 변화를 구해서 연소열을 구하자. 뭐 이런 식인 거지. 물을 끓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비열한 게 뭐냐면 일단은 비열이라는 개념이 있고 연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어. 비열이라는 개념과 연용량이 있는데 비열은 보통 쓸 때 이렇게 소문자 C로 쓰고 연용량은 보통 대문자 C로 쓰거든. 이렇게. 근데 말뜻이 뭐냐면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뭐 이런 뜻인 거고 연용량은 뜻이 뭐냐면 어떤 물질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 이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질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열은 단위를 어떻게 쓰면 단위를 줄 퍼 혹은 킬로줄 퍼 그람 도씨 이렇게 쓰고 연용량은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뭐 줄 퍼 혹은 킬로줄 퍼 도씨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잘 보면 알겠지만 얘를 가지고 내가 열량을 구하려면 여기다 곱하기 질량하고 온도 변화를 곱해야 되는 거고 이걸 곱해야지만 얘가 열량이 나오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온도 변화만 곱하면 열량이 나와. 근데 이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원래는 비열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해서 순물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원래 비열은.
물의 비율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연료량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물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약간 그 점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나지 원래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비열과 연료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이제 온도 변화를 통해서 구하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면 내가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물을 넣고 물을 예를 들어서 뭐 100g의 물을 넣고 여기에다가 에탄올을 연소시킨다. 뭐 예를 들어 에탄올을 연소시킨다고 하자. 근데 에탄올 내가 만약에 2g을 연소시켰다고 하자. 그랬더니 온도 변화가 예를 들어 20도씨의 온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의 비율이 4.2 그리고 물의 질량이 100g 물의 온도 변화가 20도씨 이렇게 해서 내가 구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를 구하면 얘가 지금 주울로 나타냈기 때문에 g으로 하면 주울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4200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지? 해서 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나오는데 킬로줄로 고쳐버리면 8.4 킬로줄 뭐 이렇게 나오겠지. 줄을 킬로줄로 고쳤어. 여기는 줄이고 얘는 킬로줄이고. 우리가 식을 만들 때 식은 지금 여기서 나온 식은 요건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를 이렇게 하면 얘가 열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 됐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얘는 지금 2g을 연소시켰을 때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고 내가 얘를 2g으로 나누면 1g당 4.2 kJ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그지? 이게 뭐냐면 g당 연소율이 나오는 거야. g당 연소율을 만들 수 있다. 또 g당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몰당 연소율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몰당 연소율을 어떻게 구하냐? 에탄올의 화학식량을 구하는데 에탄올이 C2의 H5OH가 에탄올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46이라고. 즉 에탄올이 지금 1g이 만약에 연소하면 에탄올 1g 연소할 때 이만큼이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g당 연소율이 아니라 몰당 연소율로 하면 얘는 여기다 곱하기 분자량을 곱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몰당 연소율 구하면 얼마냐면 4.2 곱하기 46 이만큼을 나타내면 얘가 몰당 연소율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순서야.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일단은 연소율을 구해. 연소율을 구한 다음에 연소 물질의 질량으로 나눠. 그럼 g당 연소율이 나오는 거고. 거기다 내가 분자량을 곱해. 그러면 몰당 연소율이 나오겠지. 뭐 이런 식이 된다. 뭐 거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결국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건데,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물을 이렇게 놓고 물에다가 열을 이렇게 가해서 이렇게 물이 얻은 열량을 구한다라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 열이 물이 전달되는 것보다 외부로 손실되는 게 너무 많아. 물에 가는 것보다 손실이 더 많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여기에다가 바깥쪽에 이렇게 막아서 밖으로 손실 안 되게 해야지. 이렇게 밖으로 막아서 손실 안 되게 하는 이런 열량계를 뭐라고 하냐면 통열량계라 그래. 옛날에는 봄 열량계라 그랬어. 요즘 통열량계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통열량계가 있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럴 때는 연소열이라고 하는 게 물이 얻은 열량이 있고 열량계가 얻은 열량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물이 얻은 열량과 이건 어떻게 구하냐? 물이 얻은 열량을 구하려면 CM 델타 T 이렇게 구한다고. 이게 뭐야?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그럼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어떻게 구하냐? 얘는 C 델타 T 이렇게 구한다고. 이건 열량계의 연용량과 온도 변화. 이렇게 구하고 나서 다시 뭐로 나누냐면 연소 물질의 질량 변화로 나눠. 연소 물질을 얼만큼 연소했냐다 나누겠지. 이거 나눈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분자량을 곱하는 거야. 누구의 분자량을 곱하는 거야, 이거는? 연소 물질의 분자량을 곱하는 거야. 연소 물질의 분자량을 곱하면 다시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람당이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몰당이 나오는 거야. 문제를 풀 때도 그람당이냐 몰당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식을 만들 때 그람당 얼마, 몰당 얼마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지금 거기 220페이지에 보면 이제 간이열량계, 통열량계 나와 있는데 역시 통열량계에서는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간이열량계에서는 이런 걸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통열량계에서 계산하는 값이 나와. 그래서 거기 22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방출되거나 흡수하는 열량은 물이 얻거나 잃은 열량과 통열량계가 얻거나 잃은 열량. 요것까지.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고 여기를 얘로 나눠야 그람당 열량이 나오는 거고 다시 이거를 곱해야 몰당이 나오는 거야. 단순하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222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열의 뭐 출입을 측정하기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걸 보면 과자의 질량을 연소해서 5g을 연소시켜서 물의 온도가 올랐다. 이런 말이 나와. 과자의 질량이 5g을 연소시켜서 222페이지 봐봐. 222페이지 보면 222페이지에 거기 나오는 실험 내용을 봐봐. 물의 온도가 25도씨에서 73도씨, 48도씨가 올라갔어. 48도씨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얻은 열량이 얼마냐? 라고 계산을 하면 지금 48도씨가 올라갔고 물이 만약에 100g이라면 물이 얻은 열량은 4.2에 곱하기 100 곱하기 48도씨 이만큼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기 열량은 원래 얼마냐면 20160 이렇게 20160 주를 얻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걸 뭘로 해야 돼? 반드시 이걸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를 나눠서 5g으로 나누면 그람당 열량이 나오겠지. 그 그람당을 구하면 그람당이 얼마냐면 4032 줄 퍼 그람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실제 과자에 보니까 이거는 실험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론값을 보니까 이론값이 20300 줄 퍼 그람 이게 이론값이라고. 그러니까 이론값이 실제값보다 당연히 실제값보다 작겠지. 이론값보다. 그럼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오차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해서 오차율을 계산하는 거야. 오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오차율은 이론값이 있는데 그 이론값에서 실제 값을 빼서 구하면 되겠지. 얼마큼 차이가 났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차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에서 오차율 계산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보고 문제를 쭉 보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물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연소율만 나와 있는 거고 중화 반응하면 중화열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중화 반응을 하면 H 플러스랑 OH가 반응하잖아. OH 마이너스랑 반응하면 얘가 물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거든. 그때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정리해보고 뒤에 문제를 쭉 다 풀어봐. 10문제밖에 안 됐을 때 금방 풀 거야 아마. 잠깐 풀어보세요. 일단은 거기 1번 문제를 보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 중에서 발열 반응 골라라. 그러면 역시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해서 뭐 이게 뭐야? 뜨거워진다. 그럼 발열.
가스가 연소한다 그러면 발열. 그 다음에 물에 증발한다 그러면 시원해진다 그러면 이건 흡열. 그죠? 보면 알 수 있고. 2번에 보면 뷰테인이 연소한다 그럼 발열 반응이고, 얼음이 녹아서 시원해진다. 얼음이 녹는 거는 화학 변화가 아니지. 상태 변화니까 이거는 물리 변화고. 그 다음에 B는 주위의 온도 에너지 흡수한다 라는데 흡열 반응하면 에너지를 흡수하지. 그죠?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온도 내려가는 거고. 3번 문제로 가보면 3번은 간이열량계를 이용해서 연소율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양초가 연소할 때 필요한 재료는 물의 온도 변화 필요하고,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다 필요하고, 양초의 질량 변화도 필요해. 그래야지 그람당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다 필요하다야. 4번에도 보면 간이열량계를 이용해서 수나트륨의 용해열을 구하려고 한다. 필요한 게 아닌 것은 그러면 역시 수나트륨의 질량은 그람당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물의 비열은 필요하고,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 필요하지. 물의 부피는 필요 없다. 5번이 답이겠다. 그죠? 이거 다 쉽고 이런 건. 5번 문제로 가보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되는데 여기가 1이 되고, 그럼 다시 얘는 1몰이 반응하면 여기서 열량이 얼만큼이 나오면 얘는 3몰이 생성되면 이만큼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산소는 5몰이 소비돼야 열량이 이만큼 나오거든. 근데 1몰이 소비된다 했으니까 이 열량은 원래 나오는 열량의 5분의 1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3몰이 생성될 때니까 어차피 Q가 나온다라고 보면 1대 5가 답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간단한 얘기죠. 그죠? 6번도 보면 알코올 램프에 메탄올을 절반 정도 넣고 뚜껑을 덮은 후에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여기 뭐라 했냐면 CM 델타 T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온도 변화, 물의 온도 변화가 필요하겠지. 그럼 B에는 뭐야? B에는 연소한 메탄올의 질량이 필요하겠지. 그죠? 답은 그래서 역시 이거는 3번이 답이다. 뭐 간단한 문제들. 7번도 연소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의 온도는 얼마냐라고 했어. 그지? 일단은 보니까 거기 얼마야? 거기 그 연소율이 원래 720kJ/몰이래.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1몰이 연소하면 720kJ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근데 분자량이 얼마냐면 32야. 근데 2g을 연소시켰대. 그 말은 뭐야? 720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6분의 1만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지? 16분의 1이 나오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45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연용량이 얼마냐? 연용량이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야? 결국은 55 마이너스 10 요만큼이 나오겠지. 그지? 답은 55가 답이겠지. 45가 온도 변화니까. 그러니까 7번까지 좀 쉽고 8번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말뜻을 잘 보면, 그리고 계산도 사실 좀 귀찮은 게 있고, 말뜻을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은 증류수 96에다가 얘를 넣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용해열이라는 거야. 용해시키는 열량. 그 용해시키는 열량이 얼마냐면 비열은 전부 다 거기 지금 4.2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4.2에다가 전체 질량이 100이고 온도 변화는 10만큼 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용해열은 얼마냐? 그럼 용해열은 4.2kJ이 용해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지금 4g을 넣고 용해시켰기 때문에 얘 원래 화학식량이 40이란 말이야. 0.1몰이지. 즉 다시 얘기해서 몰당 용해열을 따지면 얘는 42kJ/몰이 몰당 용해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HCl이 이만큼인데, HCl 이만큼은 얘에 비하면, 얘는 지금 얘가 20분의 1몰이거든? 얘에 비하면 얘는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보면 되겠지. 결국 이제 여기서는 중화 반응을 했는데, 중화 반응을 했을 때 얘가 지금 온도 변화를 보면 여기 열량을 구했을 때 얘가 들어가서 한 열량이, 지금 여기는 지금 얘가 들어가서 NaOH가 용해되고 중화된 거야.
둘 다 한 거지. 둘 다 한 거. 그지? 그렇게 했을 때 구해보면 요게 얼마냐면 4.2 곱하기 역시 또 100이고 다시 여기다 곱하기 온도 변화가 얼마냐면 온도 변화는 12가 이렇게 변했지.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계산해서 구하면 이게 5.04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얼마냐면 요게 10분의 1몰이 아니라 요거는 20분의 1몰 요만큼이 반응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0을 해야지 몰당 반응률이 나오겠지. 그죠? 곱하기 20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00.8kJ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100.8kJ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 100.8kJ는 뭘 한 거냐면 아까 용해란 거랑 그 다음에 중화된 거를 합쳐서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용해된 거를 여기서 다시 요거를 빼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뭘 빼냐면 42kJ를 빼면 얼마 나오냐면 58.8kJ이 나오지. 거기 마이너스 붙어있는 건 이거는 델타 H를 구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그 의미는 없고 지금 여기서는 용해열도 발열이고 중하열도 발열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발열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이렇게 의미 없게 봐도 돼.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제 그런 의미였다. 델타 H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건 뭐야? 그 다음 거는 여기가 4g을 넣고 반응했으니까 얘보다 2배를 반응했으니까 원래 온도 변화가 여기까지의 온도 변화가 12도씨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온도 변화는 24도씨가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49가 맞다 이렇게 가야 돼. 자,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 일단 용해열이라는 게 뭐냐면 용해열인 게 용해되면서 열량인데 그때 열이 요 열량이 얼마냐면 0.1몰에 가는 거니까 이건 1몰당이 얼마냐? 그럼 40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지금 반응한 게 얘가 지금 20분의 1몰을 반응시켰는데 용해와 중화를 합친 거니까 그걸 몰당 반응열로 구하면 이만큼이 된다고. 그래서 용해열을 몰당으로 빼면 당연히 얘도 몰당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렵다 싶다라는 건 사실 이제 좀 복잡하게 써놓으면 어려운 거니까. 그죠? 자, 그나마 여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 9번 문제에 가서 보면 9번 문제는 벤존산의 연소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좀 보면 순서를 좀 바꿔놨어. 무슨 말이냐면 연소율을 먼저 준 다음에 5g을 연소시켰을 때 온도 변화를 줬단 말이야. 원래 우리가 어떻게 주냐면 원래 우리가 열량을 구하면 열량 Q는 CM 델타 T를 하거나 아니면 C의 델타 T를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지금 여기서 온도 변화는 줬어요. 뭐냐면 6.6도씨라고 줬는데 연료량을 안 줬지. 대신 뭘 줬냐면 얘를 줬지. 이걸 줬잖아. 이거를. g당 연소율을 줬지. 그지? g당 연소율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Q값을 구하면 26.4에다가 곱하기 5를 곱한 게 나오겠지. 그지? 얘가 얼마냐면 13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132는 요 두 개의 곱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가면 결국 얘가 얼마냐면 지금 여기 연료량이 20kJ/도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밑에 걸 어떻게 얘를 이용해서 구하니까 밑에 걸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Q 값을 구하면 20kJ/도씨라고 구하면 여기다 곱하기 온도 변화 4.5라고 하면 열량이 구해지겠지. 근데 열량은 g당 열량이 아니기 때문에 g당 열량으로 구하려면 3g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얘는 kJ/g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몰당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몰당으로 구하려면 다시 여기서 에탄올의 화학식량 C2H5OH의 화학식량인 46을 곱하면 여기는 kJ/몰 이런 식으로 몰당이 나올 거야. 됐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열량은 여기서 구했고 연료량은 여기서 구했고 다시 g당 열량은 여기서 구했지. 됐죠? 9번의 답은 역시 5번이 답이었고
뭐 계산하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순서를 좀 바꿔놓으면 열량을 먼저 구할 수도 있지. 연소율 줬으니까, 그죠? 그람당 연소율을 줬으니까 그람을 곱하면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마지막 문제를 보면 NH 용해에 관한 실험이다. 역시 아까 용해열 비슷하게 나타냈는데 거기서 용해대 열량을 구해라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요 말을 보면 다시 용해열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데 용해열은 비열을 얼마야? 비열을 거기에 4라고 줬어. 4라고 줬기 때문에 4줄 퍼 그램에 도스 이렇게 해놓고 질량을 역시 100g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9도C 이렇게 하면 3.6kJ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열량이 3.6kJ 이렇게 나왔는데 이론값이 4.5kJ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에서 오차율을 계산하면 4.5kJ 분에 4.5 마이너스 3.6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4.5보다 0.9가 나오니까 20% 이렇게 나온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풀면 이제 얘기 다 끝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어디가 제일 어렵냐 그럼 당연히 제일 어렵겠지?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특히 4단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쭉 보면 4단원 첫 번째는 평형 얘기 나오지? 뭐 아주 어렵진 않아. 그냥 이렇게 내용상 이런 얘기가 있고, 그지?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뭐 산염기 여기도 뭐 아주 어렵진 않아.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서 약간 조심할 게 산염기에서 여기서 pH 나오면서 물의 이온화 곱상수 요거 나올 때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거 말고는 중화 반응 있지? 요거는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산화한원이 있는데 산화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동한 전자수 이런 게 좀 문제고 금속이 나오면 이제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난이도로 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반응열이 나온다. 여기 지금 5가지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 중에 지금 문제 난이도상은 사실은 중화 반응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3가지만 조심하면 뭐 그렇게 사실 많이 어렵진 않지.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합시다.